앞으로 최대 2주 동안 남서부 일대는 40에서 5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과도한 열에 의한 지하 기후변화로 시카고 건물이 가라앉고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또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백악관이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과 MTA가 공항 접근성 확대를 위해 대규모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실시간 서비스 알림 시스템을 출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온도가 계속 상승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여름의 극심한 더위가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 2주 동안 남서부 일대는 40도에서 5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이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애리조나, 네바다, 캘리포니아 중남부 지역이 향후 최대 2주 동안 열도말에 위치하면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열돔은 지상 5km에서 7km 높이 대기권 중상층에 발달한 고기압이 반구 모양의 지붕을 만들어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두고 폭염을 유발하는 현상입니다. 기상청은 약 1억 400만 명의 미국인들이 폭염에 노출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피해 예상 지역에 폭염 경보 또는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더위가 극도로 위험하고 잠재적으로 치명적일 것이라며 다음 주에도 43도가 넘는 기온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지역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 데스밸리의 기온은 주말쯤 50도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렇게 숨막히는 여름의 더위는 지구온난화로 온도가 계속 상승하면서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지난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더운 주였고 지난달도 역사상 가장 더운 6월이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남서부와 남부의 기온이 앞으로 며칠간 화씨 100도, 섭씨 37.8도가 넘고 특히 남부 지역은 더위가 21일까지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 텍사스 남부 지역의 기온은 47도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공중보건당국자들은 더위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사병 등의 온열 질환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바다색이 청록색으로 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다색은 여러 성분에 따라 다른 색을 띠기 때문에 이런 색깔의 변화는 생태계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영국 가디언은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인용해 지구온난화로 인해 바다의 색이 청록색으로 변화하고 있고 특히 적도 근처 바다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영국 사우샘프턴대 국립해양학센터의 비비 카엘 연구원은 열대, 아열대 지방의 거의 모든 바다에서 색의 변화가 현저하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해양의 색 변화는 전 세계 해양의 56%에서 감지됐는데 지구상 모든 육지보다 더 넓은 영역입니다. 카엘 연구원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명확한 녹화 변화가 있지만 빨간색이나 파란색 색상의 변화가 감지되는 곳도 있었다며 이런 변화가 미묘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인간의 활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지구 생태계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일과 연구팀은 국립항공우주국의 모디스 아쿠아 위성을 통해 20년간 바다 색조의 색상 스펙트럼을 비교하며 관찰해오고 있습니다. 바닷속 플랑크톤은 크기에 따라 빛을 다르게 산란시키고 색소가 다른 플랑크톤은 빛을 다르게 흡수하는데 대부분 먹이사슬의 제일 기초에 있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색깔의 변화가 생태계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다만 연구팀은 이 변화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러한 변화가 해양 생태계 내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카일은 생태학적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더 의미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다음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기후변화는 지상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과도한 열에 의한 지하 기후변화로 시카고 건물이 가라앉고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진은 최근 실시한 연구에서 시카고의 도심 구조물에서 방출되는 과도한 열로 인해 시카고 루프의 건물이 눈에 띄게 가라앉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지난 11일 네이처 포트폴리오 저널인 커뮤니케이션 엔지니어링에 게재됐습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노스웨스턴 매코미 공과대학의 토목 및 환경공학 조교수인 알렉산드로 로타 로리아 교수는 지하 기후 변화는 조용한 위험이라며 집안이 온도 변화로 인해 변형되고 있고 기존의 토목 구조물이나 인프라는 이런 변화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리아와 그의 연구팀은 최근 몇 년 동안 시카고 루프 전역에 150개 이상의 온도 센서로 구성된 무선 네트워크를 지상과 지하에 모두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루프의 온도는 그랜드파크 아래보다 섭씨 10도 정도 더 따뜻하고 다른 곳의 지상 온도와 비교하면 최대 25도까지 높게 나타났습니다. 열은 건물뿐만 아니라 지하 교통수단에서도 확산해서 10년에 최대 섭씨 2.5도까지 기온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자들은 땅이 뜨거워지면 집안도 변형되는데 온도 급상승은 건물 기초와 주변 집안을 팽창과 수축으로 인해 과도하게 움직이게 하고 심지어 균열을 일으켜 궁극적으로는 구조물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리아는 지하의 온도 상승으로 인해 시카고 시내 많은 건물의 기초가 느리지만 지속해서 원치 않은 침하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런 침하를 막기 위해서 주변 집안으로 방출되는 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축 또는 기존 건물에 단열재를 설치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어제 북한은 또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성명을 내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어제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통령 국가안보팀이 동맹 파트너와 긴밀한 협력하에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덤 호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뻔뻔하게 위반한 것이자 영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행동은 북한이 계속 그들의 주민의 복리보다는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모든 국가가 이번 위반을 규탄하기를 촉구하고 북한이 진지한 협상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지 대변인은 또 외교를 향한 문은 닫히지 않았다면서도 북한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외교적 관여를 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우리 국토와 한국, 일본 동맹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군은 이날 10시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4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다루는 국방 수권 법안이 공개됐습니다. 법안에는 한반도에 관한 내용, 특히 전시 작전 통제권 이양 문제도 담겼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2024 회계연도 국방 수권 법안에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우위를 위해서 인도태평양 동맹 파트너 방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맥락에서 법안에는 약 2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유지하고 1953년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미국 방위 역량을 모두 동원하는 확장 억제 약속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새로운 내용으로는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 문제가 담겼는데 법안은 국방장관이 국무장관과 함께 법 제정 180일 이내에 전작권 이양 여건 및 관련 평가를 의회에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실제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이 이뤄질 경우 30일 전에 의회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통보에는 한국군 전력이 여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 오는 2014년 6월 1일까지 국방장관이 국무장관과 함께 일본과의 안보 협력 증진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편 중국과의 잠재적 충돌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오는 2030년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가정하고 지정학적, 경제적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오는 2024년 12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상당히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식품 물가는 여전히 지난해와 비교해 상당폭 올랐습니다. 재정적으로 취약한 소비자들은 식품 구입에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노동부는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6월 식료품 비용은 전년과 비교해 5.7%, 외식 비용은 7.7% 올랐습니다. 지난해 10% 내외로 상승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은 줄었지만 소비자 물가지수 둔화에 비해서는 그 속도가 더딘 겁니다. 제이슨 러스크 퍼듀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식료품 가격에 대한 상승 압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소비자들이 식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전환점으로 이어지는지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퍼듀대 월간 소비자 식품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6월 가구들의 식량 불안정 비율은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7%에 달했습니다. 러스크 교수는 정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지만 재정적으로 취약한 소비자들이 받는 압박을 고려하면 우려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연소득 5만에서 10만 달러의 중산층과 연소득 5만 달러 미만을 버는 저소득층은 식료품과 외식에 대한 주당 지출을 약 10달러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취약계층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스냅이 확대 시행되던 것이 올해 3월 끝나고 기존 수혜자들이 매달 평균 90달러를 덜 받게 된 점도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데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여전히 60%가 넘는 미국인들이 낙태권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AP통신이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와 함께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18세 이상 성인 1,2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는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답했습니다. 모든 경우에 합법이어야 한다는 응답자는 26%였고 대부분 경우에 합법이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38%였습니다. 반면 대부분 불법이어야 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25%, 모두 불법이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0%였습니다. AP통신은 대법원이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지 1년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성인들은 여전히 낙태가 모든 경우 또는 대부분 경우에 합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의회가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선호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87%가 낙태가 합법이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38%는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임신 주수별 낙태 허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6주의 경우 73%가 허용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15주는 51%, 24주는 27%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이런 공항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과 MTA가 교통편 확대를 위해 대규모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공항 이용객들이 더 편리하게 공항을 오갈 수 있도록 버스 노선 확대와 셔틀버스 신설, 에어트레인 교체, 주요도로 확장 등의 대규모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과디아 공항은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가 추진했던 에어트레인 신설 사업이 중단되면서 타격을 입었지만 대신 버스 노선 확대로 이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항만청은 MTA와 협력해 2022년부터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아스토리아 전철역과 공항 사이를 오가는 Q70 버스 노선을 확대하는 한편 셔틀버스를 새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MTA는 Q70 버스 중 일부는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를 운행하는 고속버스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존 F 케네디 공항은 핵심 진입로인 벤윅 익스프레스웨이를 현재 양방향 6차선에서 8차선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총 공사비는 13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인데 도로 확장과 함께 진입로와 출구, 중간에 있는 교량 보수 공사 등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어 뉴욕공항은 지난 1996년 만들어진 에어트레인을 21세기 열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2026년 완공 예정인 첨단 에어트레인이 개통되면 1년에 1,000만 명 정도가 뉴저지 트랜짓과 엠트랙 등과의 연계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실시간 서비스 알림 시스템을 출시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이제 휴대전화로 각종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대중교통 이용 승객의 휴대전화로 실시간 서비스 알림을 제공하는 새로운 문자 및 이메일 알림 시스템을 출시했습니다. MTA 서비스 알림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시스템에 가입한 승객은 알림을 받을 노선과 알림받을 시간, 알림 수단 등을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샤니파 리에아라 MTA 최고 고객 책임자 대행은 대중교통 지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승객들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뉴욕 시민들은 이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2007년 출시된 마이 MTA 얼러트를 대체해서 대중교통 지연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정류장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교량 및 터널 상태에 대한 업데이트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승객들은 MTA 웹사이트에서 새로운 MTA 서비스 알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국의 실시간 서비스 알림을 두고 앞서 MTA와 트위터는 공개적인 논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트위터가 MTA 계정의 게시물 자동화 권한에 대해 한 달에 $50,000의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한 후 MTA는 지난 4월 트위터에서 대중교통 자동 알림을 중단했고 대신 이번 조치를 내놨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경이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차량 절도 사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대응팀을 출범시켰습니다. 지난 11일 뉴욕시경은 현재 차량 절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차량 절도 부서에 사건별로 정밀 수사를 담당할 베테랑 형사들로 구성된 새로운 대응팀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설 대응팀은 개별적인 차량 절도 사건 모두에 대해 초기 대응과 수사를 담당하고 절도 차량 해체와 부속품 불법 매매 등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는 물론 차량 절도 범죄 수사와 예방에 대한 검찰과의 공조 업무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절도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브롱스와 북부 퀸즈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민권센터가 오늘 18일 오후 4시 폐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200여 명의 의사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미국 폐암 스크리닝 이니시티브와 함께 준비되고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세미나는 민권센터 뉴욕 사무실에서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열리고 오프라인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민권센터는 폐암은 미국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사망 원인이라며 저설량 전산화 단층 촬영 검사를 통해 초기에 암을 발견하면 폐암 사망을 33%까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가 교사 부족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의회는 타주 거주자도 뉴저지 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 상원은 최근 뉴저지 교사 채용 요건에서 주내 거주 의무를 3년간 한시 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아직 주 하원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주의회가 여름 휴회 기간에 들어가면서 법안 지지자들의 당초 희망처럼 올 가을 학기 이전에 입법이 완료되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파멜라 램핏 주 하원 의원은 회기가 재개되면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미주 지역 최대의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의 공식 계정 및 플레이리스트를 개설했습니다. H마트는 H마트 고객들이 매장에서 재생되는 음악을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며 모바일 앱에 저장해 들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H마트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에는 매장 안에서 재생되고 있는 인기 K-팝 음악이 올라와 있고 매달 새로운 음원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H마트 공식 계정은 H마트의 스포티파이 페이지 혹은 포스터 속 스포티파이 코드를 스캔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75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종종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